지난주에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들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정강석화처럼 진행된 일각에서는 군사작전처럼 진행됐다라는 비판도 하고 있는데요. 방통위 2인 체제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결국 야당에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까지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 사안들 하나하나 짚어볼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밖에서 야전에서는 많이 뵀었는데 많이 뵀죠. 이렇게 네. 안에서 뵈니까 또 새롭네요, 네, 느낌이.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마이TV 시청자분들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정식으로 네. 인사 말씀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을에서 이번에 재선에 민주당 의원으로서 처음 성공을 한 한준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총선 좀 어떠셨어요?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글쎄 이번 총선은 저희가 네. 저희 지역구가 21대에 비해서도 많이 변했고 20대에 비해서는 아주 크게 변한 지역구라서 젊은 층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 득표 수로는 네. 수도권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야, 이거 9만 7천 표 이상. 네네. 이거 어디에 그 요인이 있을까요? 저는 뭐 다른 거보다는 외모? 뭐 지역 현안 외모보다 지역 현안도 잘 해결도 하기도 했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자주 뵈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자주 만나고 자주 녹아들어야 소통하는 되겠지. 것들. 네, 4년간 거기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파헤쳤던 것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 임팩트가 있었던 그 사안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평가를 받았다. 네네. 하는 거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뭐 심판 여론도 컸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했어요. 네, 선거 기간 내내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보 중도를 가리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표심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표심으로 작용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느끼셨고 네, 이제 22대 이제 국회에 들어서서 21대 국회와는 좀 다른 분위기. 네네.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21대랑 22대는 진짜 다르다. 다르죠. 오, 뜨겁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네. 어떠세요? 재선하셨으니까 21대도 느껴보셨고 22대 지금 느끼고 계신데요? 21대는 뭐랄까요? 이게 돌다리도 좀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거였으면 지금은 목표점이 명확해서 네. 일단 저희까지 빨리 가자. 라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진 그런 회계가 네. 아닌가 싶고 뭐 다른 것보다 의원님들의 의욕들이 굉장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네. 조금 전 처음 설명하실 때처럼 이쪽에 이제 계획안을 진행을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갑작스럽게 예전 같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 논의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일단 방통위 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행동을 먼저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것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행동하고 실천하는 민주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자 민주당이 달라진 모습, 일하는 모습 많은 네. 분들이 아마 응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뒤에 또 민주당 당 얘기 더 해보도록 하고요. 방통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네. 금요일에 저희도 이제 현장을 생중계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빨리 회의가 잡혀서 진행될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예상 좀 하셨어요? 이거는 뭐 예상을 못할 수가 없죠. 어, 네, 우선 탄핵안이 갑작스럽게 27일 저희가 이제 탄핵안을 내게 되니까 네, 김홍일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오랜 기간 특수부 검사를 해왔던 분이고 자기가 방통위에 대해서 뭐랄까 박식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나와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던데. 그럼요. 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방송 정책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MBC에서만 한 8년 가까이 방송 정책을 했음에도 네. 굉장히 어려운데 이 전혀 모르는 분이 할 수 있는 거란 단지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 원래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 세워졌을 때 목적은 방송 장악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네. 잘 이행을 하는 것 자체에 이분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지금 박문진 이사 특히 MBC를 길들여야 되기 때문에 박문진 이사 등 이사 교체에 대한 이 계획을 빨리 의결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탄핵을 당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빨리 이제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이 이동관 사례를 봐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동관 전 위원장 때처럼 네.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에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보고 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 만나서 뭐 질의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네네. 오고 갔을 것이고 네네.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못 만났죠, 결국에는. 결국 못 만났죠. 그러니까 어. 저희가 약 2시간 가까이 대치를 하다가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막힌 거예요. 민원실에서는 방통위에서 나와서 사람이 확인을 해줘야 된다 했는데 방통위 직원이 나와가지고 저희 쪽으로 오질 않는 거예요. 신원 확인을 해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 거기서 이제 실랑이가 굉장히 일어났고 예. 결국에는 이제 민원실에서는 셔터까지 내려버리는 진 풍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1시간여 대치를 했을 때 방통위에서 방통위원장 비서실로부터 네. 못 만나겠다라는 이제 통보가 왔죠. 아니 국회의원이 찾아가서 네. 만나자라고 하는데 민원실 셔틀을 내리고 그것도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라 예. 방통위의 그렇죠. 그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방위. 과방위에서 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그렇게 막아섰다는 것은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뭐 듣지 않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일단 귀를 틀어 막겠다. 당신들 얘기는 듣지 않겠다. 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통위가 우리가 알기에는 합의제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5명 중에 2명 그것도 네. 대통령이 임명한 추천해서 임명한 그 두 사람으로 계속 이동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회의를 서로 이제 문답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던데 네. 보니까 네네. 아 이거 너무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기형적인 게 아니라 이게 네. 방통위 속기록인데 속기록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정말 재밌습니다. 네, 우선 제안 설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이 네, YTN 매각과 관련해서 이제 막 설명을 합니다. 한바닥 설명을 해요. 막 쫙 설명을 하면은 네, 그럼 이제 부위원장이 어, 그거를 받아가지고 똑같이 또 읽어요. 똑같이 읽으면서 예, 그 의견에 이렇게 동의한다라고 하면 김홍일 위원장이 받아서 네. 이견이 없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땅땅땅 두드리는 네 그런 형태의 지금 합의제 기구가 독임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법의 취지, 방통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네. 탄핵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 4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측 고삼석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측과 이제 당시 우리가 야당이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3명의 위원만 남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재 시에 5개 법률 회사에 자문을 해서 이렇게 5인 체제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가능한 것이냐라는 의견을 물었을 때 네. 두 군데서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5인 합의제 기구의 방통위 설립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이 온 거예요. 네. 이미 이런 답변이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YTN 매각이라든지 박문진 이사 선임 같은 경우에도 네. 법원에서 이거는 합의제를 훼손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제 판단한 그런 내용들이고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5인 체제로 가야지 2인 체제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럼요. 그걸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뭐 탄핵안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만 네. 김홍일 위원장이 물러나게 되면은 또 네.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임명해달라고 국회로 보내겠죠. 그러면 또 반복이 될 터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보내기 전에 예.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해야 되는 거는 이제 여당 측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야 너희들 3명 먼저 너희들 목부터 이제 국회 목이 3명 아닙니까? 여야에서 너희들 목부터 빨리 그러면 제안을 해라. 라고 했는데 저희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최민희 의원.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겠죠. 그렇죠. 임명을 하지 않고 계속 버틴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 몫만 계속해서 임명을 하고 국회의 몫은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태도가 고스란히 보여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 안 돼가지고 방통위는 안 돼가지고 네, 출마해서 네. 국회의원이 되는 그렇죠. 사례가 됐는데 그리고는 과방 위원장이 됐습니다. 과방위원장으로 오는 사례가 됐는데 글쎄요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해요. 그때 그냥 임명할 거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방통위가 이 과방위 전투력을 좀 보면서 국민들이 잘한다 하고 있지만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MBC 이제 박문진 이사진이 바뀌는 것은 못 맡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또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방송사법을 네. 제가 이제 대표 발의하면서 방송사법에 MBC 사장을 비롯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어놨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방통위법 개정을 통해서 2인 체제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저희가 이제 법안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일 김홍일 위원장이 그만두거나 탄핵이 될 경우에는 네. 탄핵이 되면 직무정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본인이 그만두게 되면은 그걸 대통령이 이제 수리하고. 네, 이거를 받게 되면 네. 어쨌든 공석이 돼서 지난 이동관 사례를 볼 때는 한 명으로는 지금 현재 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시간이 벌어지긴 하겠죠. 새로운 사람 지명하고 임명할 때까지 청문회도 있으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 사이에 어쨌든 야당에서는 국회의 몫을 임명을 해라라고 네. 계속해서 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국회의 몫을 임명해라. 그러니까 5인 체제로 만들어라. 그렇죠. 위원장을 내기 전에 국회목부터 빨리 임명을 해라. 국회목도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위원장만 해서 2인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서 뭐 계속해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걸 지적을 한다. 근데 그렇게 공격하고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네네. 새로운 방통위원장 임명해가지고 뭐 한 달 정도 시간은 벌겠지만 똑같이 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좀 예감이 되는데. 네네. 이게 어쨌든 뭐 그 이러한 전략들을 좀 잘 짤 필요가 있는데 네. 방통위가 지금 의결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의결 자체가 불법적이다. 네. 그리고 일방적이다라고 한다면 그 의결 자체의 중요성을 저희가 뭐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박문진 이사 교체가 8월 12일인데 또 이 이사 교체가 꼭 8월 12일에 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이사가 임명되지 않으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사들로 꾸려가면 되기 갈수 때문에 있군요. 네 지금 현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괜히 시간에 쫓길 필요는 없고 오히려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에서 협상에 네.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8월 12일에 이사 선임이 어쨌든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네. 기존의 이사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시간에 쫓길 필요는 없고 이 2인 체제가 불법이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네네. 이걸 불법을 왜 방치하냐 이런 전략으로 그럼요. 비판하는 전략으로 갈 거다라는 거고. 자, 근데 저희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KBS, YTN 이 모습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MBC, SBS 논외로 치더라도 공영방송 MBC는 지키자라는 목소리는 상당히 많아요. 그럼요. 국민들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MBC마저 넘어가게 된다, 이른바 넘어가게 된다면 공영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접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은 한정적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네. MBC 분위기는 좀 어떤지 이게 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MBC의 노조 위원장이 저랑 이제 입사 동기가 아,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 가끔 이제 소통을 해요. 하나 이제 그 구성원들의 그 동력, 그러니까 유사시에 우리가 MBC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8년 상황과 2012년 170일 파업 당시 상황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세대가 좀 많이 변하기도 했고, 파업을 겪었던 세대로부터 12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당시 파업을 할 때 이제 그 막 입사했던 그 세대가 누구냐면 있어요. 국회에도 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이 2008년 파업 당시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세대가 이미 저 정도의 이제 연배가 돼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이렇게 공유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자존감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런 지점들이 어느 정도 역치를 넘어섰을 때는 MBC 구성원들은 들고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구성원들도 어떻게 보면 각성하고 네. 깨어나야 네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보고 지켜야겠구나 이런 생각 더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럼요. 네네. 그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선배들이 잘 해야죠.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 중요성들을 내부 구성원들과 잘 공유를 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MBC는 부문별로 서로 토론회가 좀 많습니다. 이 부문별로 토론회를 하면서 네. 야 우리가 먼저 들고 일어서자 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하나씩 일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 2017년도 파업 당시에는 이제 아나운서국이 먼저 좀 일어섰고 네.
2012년 170일 파업 때는 기자직군들이 먼저 일어서고 이런 이제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 부문별로 토론회가 일어나고 그런 데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좀 만들어지면 네. 구성원들이 함께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요. 참 이걸 MBC를 지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변화한 모습은 없고 네. 참 답답한 그런 순간이죠, 사실은. 시점인데. MBC를 장악을 했던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실은 MBC를 장악해서 얻는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약간 화풀이 같은 거죠. 네. 이명박 정권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김재철 사장을 위시해서 김장겸 사장까지 쭉 이제 MBC의 장악 역사가 있는데 네. 그 10여 년 기간 동안 과연 MBC를 장악해서 정권이 얻었던 거는 MBC의 쓴소리를 덜 듣는 거겠죠. 지금도 이제 MBC의 쓴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일종의 보복이라는 개인적 보복이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듭니다. 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의. 네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그 사태부터 해가지고 그럼요. 계속해서 MBC가 하는 보도, 네. 하는 얘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듣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손보기식으로 MBC를 좀 어떻게 보면 장악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데. 네네. 자, 이걸 막기 위한 방통위를 또 멈춰 세우기 위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좀 세밀한 전략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네네. 소통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야당 의원들끼리? 우선 이 과방위 중심으로 워낙에 의원님들끼리 네. 언론인 출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내용 자체에 대한 공유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동을 할 때도 뭐 일치단결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상황을 지금 팔로우 해가면서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는 탄핵안이 통과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물론 이제 필리버스터를 걸 가능성도 있죠.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고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살라미 전법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끊어서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가는 방식도 있을 테고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원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